반갑습니다. 이준도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얻는 계약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무점포 창업하시는 분은 그래도 앉아서 들으십시오. 예, 저는 무점포 창업인데 뭐 상가 계약은 별 관심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시 또 들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상가를 얻어서 점포 창업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를 얻는데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죠, 그죠? 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제정하게 된 소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소설을 쓰듯이 항상 그런 시츄에이션에서는 음동설안이 나와요. 그리고는 건물에서 다 짐을 싸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울면서 보증금도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이 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자, 갑이라는 건물주랑 제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이라는 건물주는 개인의 사정으로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런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분하고 제가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제3자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 집주인이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옷을 사러 오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건물을 새로 매입을 했는데 당신 언제 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자기야 거기 계약서 한번 찾아봐. 그러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계약서 찾을 필요도 없어. 거기에 내 이름하고 내 도장이 있어? 처음 봤는데 없지 당연히. 그거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사람아. 빨리 좀 빼줘.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뭐가 걸립니까 지금? 보증금이 걸리죠. 보증금 제가 5천만 원 보증금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 사람 나한테 맡겨놨냐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새로 건물주 그분한테 맡겼어요? 아니죠. 그 전 건물주한테 맡겨놨죠. 나한테 맡겨놓은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네. 그럼 이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건물주 전화 좀 빨리빨리 찾아봐.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뭐라 그럽니까? 고객의 사정으로. 벌써 잠수 탔죠? 아니 사람이 자꾸 잠수를 타요. 잠수함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면 뭐 찾을 수 있나요? 그거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증금도 떼이고 짐을 빼가지고 나오는데 그때가 한파가 몰아닥친 1월 중순 그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가를 얻어서 창업하신 분들이 그런 위험을 안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당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걸 갖다 등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텐데 집주인이 등기를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 등기가 돼 있으면 물권적 효력이 있어요. 예. 물권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가 설령 새로운 건물주로 왔다 하더라도 그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해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은 채권입니다. 예,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물건하고 달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수를 타는 순간 채권은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
저를 믿고 좀 해주세요. 그래 해줘요? 아니 그분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워낙 그 재산가로 살았고 그러면 뭐 신용으로 해줄지 모르지만 잘 안 해주죠. 뭘 달라 그래요? 담보 물건을 달라 그러죠. 예. 왜 물건 확보를 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물건을 확보를 딱 하면 쓰나미가 와서 쓸고 가면 몰라도 땅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건물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그죠? 아니죠? 그런 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물건 확보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하나 가지고 소위 말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여기 장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위험천만한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겠죠. 민원 계속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 뭐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민법에 비하면 이거는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된다. 되게 좋죠? 그런데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니까 강자도 보호해야 됩니까? 약자만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제한이 있어요. 이게. 아니 임차인도 재산세를 누가 많이 내나 보니까 임대인보다 더 많이 내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당신 이미 뭡니까? 약자가 아니고 강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부류가 있잖아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들어올 때 저당권 설정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들어와요. 전세 계약이에요. 우리가 집주인한테 아니 나도 저 1층에 국민은행 같이 나도 이 전세권 설정해주고 좀 그렇게 해줘. 그러면 뭐라 그러죠? 집주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좀 나가주시고. 아니 그러겠죠? 그 약자와 강자의 차이예요. 건물주는 1층에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주면서 담보 가치를 낮춰가면서도 해주죠. 근데 우리가 뭐 2층에 3층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무슨 왜 상관도 없죠 뭐.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강자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약자한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 이상 되는 사람들은 네 스스로 해라는 거예요. 강자니까. 약자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 적용 제한이란 이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당신이 약자냐 아니냐, 그 가이드라인을 재산세로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으로 하더라. 기준이.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2억 6천만 원. 2억 6천만 원 밑으로는 당신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이 되면 당신이 이미 강자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1억에 월 300이니까 나는 보호가 되네.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다. 월세 환산을 해야죠.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보증금 1억에 3억 플러스 시키면 4억이죠. 됩니까? 안 돼요. 2억 6천만 원 넘죠? 당신은 이미 강자입니다.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50평을 25평으로 잘라가지고 계약서를 2개 쓰면 되겠죠. 생활의 지혜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적용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지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법에서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를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뭘 보호를 받고 싶어요? 계약 기간 동안 엉뚱한 제3자가 와가지고 방 빼라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내가 계약 기간 동안 안심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자꾸 와서 방패로 내가 주인인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보호를 받고자 하는데 그것을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대항력. 대항력 요건이 있어요. 건물을 인도받고 또 뭡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비슷하죠? 예?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럼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등록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내가 아무리 보증금이 작아가지고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뭐 신청도 안 했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호를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보증금이지 뭐. 내가 준 내 돈이죠 그거? 아니 그냥 쓰라고 준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는 건 나중에 채권 정산을 하고 찾아가는 거죠. 내 돈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떤 돈인데 지금. 그래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건 뭐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더라. 보호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순서가 있어. 예. 그냥 그 사람만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은 그럼 뭐냐? 우선 변제권 요건은 뭐냐? 확정일자를 받아라. 확정일자. 어디 가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장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쪽은 사업자니까 동사무소 가면 안 되겠죠? 이 사업자는 누가 관리하면 세무서가 중요하죠. 세무사가 아닙니다.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라. 확정일자가 뭡니까? 도장인데 도장에 날짜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날짜 도장이라 이게. 갑자기 날짜 도장을 왜 받아요? 에? 날짜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니까. 예.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뭐 전세권 설정, 뭐 저당권 설정, 설정 관계가 있어요. 예.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어요. 예. 그 갑구에는 소유 관계고 을구에는 설정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보려면 갑구만 보면 돼요. 예. 을구를 보면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축축축축축 나와 있어요. 그게 날짜가 다 있는 거예요. 날짜. 그러면 날짜가 빠른 게 우선하겠죠? 네. 아니 그렇겠죠. 신제품이니까 더 좋고 나중에 된 게 더 좋아요? 그건 아니고 날짜가 형님 먼저. 그래가지고 날짜가 먼저 된 게 우선하는 겁니다. 그 날짜대로 물건도 서열대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가 붙어서 경락이 되어서 경매 대금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제일 먼저. 1순위가 먼저 가져가죠. 1순위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2순위가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1순위는 제일 많이 가져가고 2순위는 그 다음 가져가고 3, 그게 아닙니다. 1순위가 다 채권 확보를 하고 남는 것이 있어야지 2순위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상의 날짜랑 비교를 하면 내가 몇 순위인지 나오겠죠. 그 순위에 맞게끔 가져가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만약에 2007년 5월 뭐 7일 그렇게 돼 있고 나는 2008년 오늘 며칠입니까? 뭐 하여튼 9월 뭐 4일 5일 뭐 그렇다. 그거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은행이 2008년 10월 7일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저는 몇 순위입니까? 2순위가 되는 거죠. 1순위가 채권 확보를 다 하고 나서 혹시 남으면 그 돈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게 대항력이라는
하고 우선 변제권의 차이입니다. 이제 보호를 이제 다 이제 해준 거죠. 아이 좀 더 해주지. 그걸 다 해주지 날. 다 해주는 것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어?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되려 그러면 어떤 것보다 최우선해서 변제를 해주는데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에 따라서 아주 보증금 금액이 작았을 때는 최우선 변제권에도 포함이 돼요. 그렇다고 그 기준에 있는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예. 1,350만 원 정도 안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기준에 들어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는 한 평도 안 되는 무슨 그 테이크아웃 좀 하든가 그래야지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법에 관련된 분야도 많은 상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기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죠. 많은 약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 법 적용 제한도 좀 높아져야 되고 최우선권을 받는 그 기준도 좀 높아져야 되겠죠. 그 금액도 좀 더 커지고. 그래야지 많은 약자들이 안전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소위 그 경제 입법, 경제 생활, 서민 생활에 관련된 입법은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면 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이런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도 지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민도가 높다고 그러는데요. 민도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법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법들이 어떻게 개정되어져야 되고 그 개정 과정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민도가 높는 겁니다. 선동정치 해가지고 민도가 높은 게 아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나왔고 그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대항력을 보장해주고, 예? 그죠? 대항력을. 그러니까 내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든지 말든지 경매 처분이 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맡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 보장 시스템이 돼 있더라.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6개월로 계약을 하자고 막 주인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6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6개월이 됩니까? 법에서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은 그 법에 강제를 받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어떨까요? 임차인이 나는 6개월로 하고 싶은데 그건 괜찮아요. 왜?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뭐냐? 약자를 강제합니까? 강자를 강제합니까? 아니지. 약자는 보호를 하고 네, 강자를 강제하는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약자는 6개월 할 수 있어요. 네. 1년으로 의제되는 부분은 누구한테만? 집주인한테만. 아시겠죠? 네. 자, 또 궁금한 거는 1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사 잘 돼. 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사장님 소리도 듣고 차도 바꾸고. 네. 하여튼 뭐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계약 기간 다 됐다고 나가라 그래. 아니 그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나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아니 단골도 생겨 이제 장사가 좀 될 만한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죠? 근데 집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집주인 배가 아픈 거죠. 보니까 장사 잘 돼. 근데 임차료는 얼마 안 되고 완전히 이 사람이 내 집에서 완전히 막 떼돈을 벌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자기가 직접 하겠어요. 백수 천함 시켜가지고 시키려고. 아니 그러겠죠. 그러면서 내가 할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상처를 입죠. 그동안 단골 손님 만들고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틀을 좀 닦으려고 그러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걸 보장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동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 갱신. 몇 년간? 한 30년 해주면 좋을 텐데 5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아니 3기에 걸쳐서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죠. 자기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무단으로 전대를 해버려요. 예? 자기가 전대를 해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것도 예외로 해줘야 되겠죠.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건물을 파손했다든지 예? 고의나 과실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동 갱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몇 년까지? 5년까지는 자동 갱신을 해주니까 얼마 좋아요. 그래도 단골 손님 잡아가지고 5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집주인이 배가 아파서 나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가라 그러면서 내용적 우편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버려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뭐 법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그럼 뭐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계약기간 다 나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 안 나간다. 계속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자동 갱신 조항을 가르쳐 주겠죠. 법 전문가들이. 아 그렇구나. 집주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권리도 없으면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안 계속 열심히 장사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내용 증명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휴지통에 버리세요. 계속 그걸 뭐 대꾸를 다 해요. 친절한 사람은 어떻죠?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저는 뭐 계속 5년간 자동 갱신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적어가지고 또 내용 증명 답변을 보내주겠죠. 그분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친절을 베풀어요. 그냥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가르쳐줄 필요는 없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 법이 좀 개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또 입법적으로 많은 상가 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제한이 좀 높아지고 최우선 변제권 기준도 좀 높아지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선 창업하시는 분들도 점포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점포가 불안하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점포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데 더 열중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좌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저 강의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상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상권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다. 네. 아이, 그렇죠. 상권이나 입지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상가 건물에 대해서 막상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